안녕하세요, 여러분. 목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웹 포토샵 쉽게 배우기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미지의 생동감, 밝기, 채도, 노출, 대비 등의 조정을 통해 풍부한 색감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 효과를 통해 다양한 색감으로 빠르고 쉽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개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하셨나요? 그럼 우리 작업을 위해서 픽슬러 X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픽슬러 X로 작업을 하시죠. 자, 픽슬러 X에 클릭. 픽슬러 X의 시작 화면 나오셨나요? 자, 그럼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미지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열기에 클릭. 저장된 사진 중 작업할 사진을 하나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사진 하나 선택하시고 그 아래쪽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오늘 배워볼 첫 번째 기능은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값을 세밀하게 작업하는 조정 메뉴와 간편하게 적용하는 효과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조정 메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을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조정하기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정하기 메뉴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클릭. 조정하기 메뉴가 펼쳐졌습니다. 보면 위쪽에 오토라고 하는 버튼 B&W 또는 팝 해서 세 종류의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각각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 보시면서 자, 오토라고 하는 메뉴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아래쪽에 색상이라고 하는 메뉴 쪽이 색상 하나가 표시가 되셨죠? 또는 B&W라고 하는 곳에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밑에 또 다른 메뉴들이 추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팝이라고 하는 메뉴도 클릭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B&W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사진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또는 B&W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해 보시면 사진이 컬러에서 회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또는 팝이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 팝 메뉴는 오토라고 하는 메뉴보다 색이 더 진하고 강렬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세 종류의 버튼이 있는데요. 각각 클릭해 보시면 사진의 색감이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왼쪽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버튼에 따라서 아래쪽에 각각 표시되어 있는 게 좀 다를 건데요. 팝이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을 때 색상이라고 하는 하위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펼쳐지면서 각각의 조절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또는 오토라고 하는 것도 클릭해 보시면 색상에 해당하는 값이 또 달라지죠. 즉, 팝을 클릭하시면 생동감과 채도값이 더 증가가 되고 오토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생동감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버튼에 클릭하셨을 때 하위 항목에서 추가로
해당하는 값을 더 증가를 시키거나 또 수정을 해서 더 빼실 수도 있으세요. 채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사진의 컬러가 점점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00까지 이동을 하시면 회색 사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BMW라고 하는 블랙 앤 화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도가 마이너스 100으로 변경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팝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자, 아래쪽의 메뉴를 더 내려가서 봐볼게요. 라이트라고 하는 메뉴도 클릭해 보시면 하위 항목이 펼쳐지면서 밝기, 노출에 관련한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더 밝고 환하게 만드는 게 이 라이트라고 하는 하위 메뉴입니다. 그래서 노출 값을 더 키우시면 사진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노출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보시면 되시는데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사진을 원하신다면 노출을 약간만 키우시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또 아래쪽에 있는 상세 정보 메뉴 클릭해 볼까요? 자, 상세 정보라고 해서 클릭해 보시면 사진을 훨씬 더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도라고 하는 조절값을 증가시켜 보시면 이 해당하는 사진의 나뭇결이 거칠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조절해 보시면 선명함이 조금 줄어들면서 부드럽게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선명도라고 하는 메뉴 아래쪽에 부드럽게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 부드럽게는 선명도에서 조절하는 마이너스 값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선택하고 싶다 그러실 때 추가하시는 항목이세요. 자,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선명한 상태에서 결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조정하기라고 하는 메뉴는 간편하게 버튼을 클릭하여 색감을 보정하거나 이렇게 세밀하게 값을 수정해서 이미지를 보정해주는 메뉴입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스캔이라고 하는 메뉴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캔이라고 하는 메뉴도 우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스캔에 클릭. 하위 항목이 펼쳐지면서 나와 있는 메뉴 중에 디헤이즈 효과라고 하는 걸 조절해 볼까 합니다. 자, 이 디헤이즈 효과의 조절바를 움직여서 값을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디헤이즈 효과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진의 색감이 훨씬 더 진해지면서 가장자리가 약간 어두워지는 거 확인되실까요? 비네팅이라고 하는 효과도 비슷하게 보실 수는 있는데 비네팅이라고 하는 효과는 단순하게 가장자리에 검정색이나 흰색을 추가해서 보여주는 게 비네팅 효과입니다. 자, 이런 비네팅 효과와 좀 다른 디헤이즈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사진의 색감을 더 진하게 만드는데 이때 가장자리를 좀 더 강조하면서 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캔에는 이렇게 디헤이즈라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토닝과 칠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토닝과 칠하기는 사진 안에 색을 추가하는 방법인데 칠하기는 선택한 색상을 완벽하게 덮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칠하기라고 하는 쪽에 있는 해당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색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칠하기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활용되는 게 토닝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이 토닝이라고 하는 메뉴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라고 하는 선택된 색상을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듯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적인 사진의 색감이 변하는 거죠. 자, 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섀도우에 선택되어 있는 색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색상 버튼 쪽에서 클릭하셔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색이 추가되는 게 별로다 싶으시면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조정된 이미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아래쪽에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적용 버튼을 클릭하셔야만 현재 선택하셨던 이런 각각의 값들을 실제 이 사진 안에 저장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적용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시면 현재 보고 있는 이 색상 값이 원본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취소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자, 현재 저는 이 상태의 색감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에 클릭. 자,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이미지를 보정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조정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미지를 보정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픽슬러에서는 효과 메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명 필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도구 모음에 보시게 되면 이 조정하기라고 하는 메뉴 아래쪽에 효과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자, 효과 도구 찾으셨다면 클릭해 주세요. 이 효과 메뉴는 다양한 조정값을 설정하여 간편 클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먼저 보여지는 이 효과 메뉴는 큰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져 있는 이 목록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부 항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효과 중 하나를 클릭하면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사진에 적용된 거 확인이 되시죠? 클릭하면 클릭한 대로 바로 해당하는 색감이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조정하기 메뉴에서 몇 가지 설정된 값들이 하나하나 저장되어 있는 메뉴가 이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효과 중에 하나를 클릭하셨다면 적용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바가 표시됩니다. 자, 적용되어 있는 값이 현재 100%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작게 조절하시겠다 그러면 조절바를 움직여서 값을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현재 선택된 효과가 약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나타나는 조절바에서 적용되는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하나씩 클릭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먼저 클릭한 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효과가 실제 사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래쪽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진에 저장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효과를 찾아가겠다 그러시면 위쪽에 뒤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에 클릭. 현재 선택한 효과가 보이고 있을 건데요. 이 효과 말고 다른 효과를 구경해야겠다 그러시면 또 아래쪽에 있는 큰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또 그 안에 제공되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 클릭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각각의 클릭하시는 거에 따라 전체적인 색감이 변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마음에 드는 효과를 찾으셨다면 아래쪽에 적용을 클릭해 주시고 딱히 마음에 드는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 취소에 클릭하시면 되세요. 저는 취소하고 나갈게요. 자, 되셨나요? 빠르게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효과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미지 위에 또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도형 등의 개체를 삽입할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 즉 글자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용해 볼 개체는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글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왼쪽 도구 모음의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라고 하는 텍스트 추가 도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추가 메뉴 찾으셨다면 클릭. 그러면 텍스트 메뉴가 옆으로 펼쳐지죠? 보면 새로운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 있는 텍스트 추가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적용된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쭉 이동해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노란색의 왕관 표시가 달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시가 붙어있는 종류는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즉 유료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서비스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 창을 닫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공되고 있는 스타일 중에 왕관 모양이 없는 스타일을 하나 찾아서 클릭을 해볼까요? 자, 쭉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시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미지 안에 추가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해당하는 텍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항목의 모서리 부분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 표시가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조절점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와 안쪽에서 드래그하시면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과 위치를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레이어 창을 한번 봐볼까요? 바로 이 레이어 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든 또는 도형이든 별도의 이미지를 추가해서 삽입하시든 별도 개체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이 레이어라고 하는 창을 잘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현재 제가 선택한 텍스트의 스타일은 이 레이어라고 하는 종류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셨다면 이 레이어 창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가 저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개체를 같이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하나만 선택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이미지의 조절점이 다르게 보이시죠? 즉 해당하는 그 개체만 별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레이어 창에서 직접 클릭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작업하는 이미지 화면 안에서 클릭하셔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때 선택하는 개체의 크기에 따라 그 뒤에 있는 개체가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레이어라고 하는 창을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가장 뒤에 있는 이미지의 배경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위로 하나씩 개별적인 레이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레이어라고 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보시게 되면 쉐입이라고 하는 이 도형에 2라고 하는 글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2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화면 안에 2라고 하는 글자가 도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즉 해당하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위에 순서대로 하나씩 쌓아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 순서대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이 창에서 배치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글자가 숨겨질 수도 있고 또는 해당하는 개체가 안 보이거나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레이어에는 좌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레이어에는 좌물쇠가 없죠. 즉 이렇게 좌물쇠가 채워져 있는 레이어는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없으세요. 즉 가장 맨 밑에 층에 깔리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미지는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하니까요. 위치를 이동할 수 없게끔 좌물쇠로 잠궈 놓은 겁니다. 자, 이때 추가되어 있는 레이어 중에 필요 없는 레이어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하시면 즉 선택한 텍스트 스타일 중에 지우고 싶은 개체가 있다 그러시면 레이어에서 해당하는 개체를 찾아 클릭하시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직접 이미지 안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이제 내용을 수정해 볼게요. 자,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이미지에서 직접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텍스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현재 선택한 글자가, 즉 입력된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문구를 이 안에 적어주시면 되세요. 각각의 개체를 선택해서 저는 문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현재 선택했던 개체의 글자 수보다 좀 길 경우 저처럼 이렇게 글자가 좀 잘려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우리 텍스트 수정하는 왼쪽 메뉴의 아래쪽에서 이 규격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규격이라고 하는 메뉴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상자의 즉 텍스트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 보이던 글자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규격을 조절하시게 되면 입력되어 있는 상자의 크기에 맞춰서 글자가 다 표시되실 겁니다. 또는 규격에서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하는 개체를 선택하셔서 글자가 입력된 텍스트 상자의 왼쪽이나 오른쪽의 경계 부분을 드래그하시면 개체 상자의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숨어있는 이런 글자들의 나머지가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 해당하는 조절점에 아래쪽이나 위쪽을 조절하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시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상자의 즉 테두리 규격의 아래쪽이나 위쪽을 움직이시면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적당하게 배치를 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한 글자의 글자체를 변경을 하고자 하신다면 즉 폰트를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왼쪽에 텍스트 수정 메뉴에서 폰트라고 하는 곳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폰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펼쳐보시면 다양하게 표현되는 폰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보시면은 다 영어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작성하는 이런 문구 중에 영어나 숫자를 입력하신다면 여기 있는 폰트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왕관 모양 보이시죠?
자, 프리미엄 서비스니까요. 이런 왕관 표시가 있는 거는 건너뛰고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영어나 숫자를 입력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한글을 입력하셨다면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한글은 지원하는 별도 폰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음 강좌에서 폰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실 겁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폰트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마다 적당하게 수정을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에 추가로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 왼쪽에 도구 모음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 아래쪽에 이렇게 요소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삽입 가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추가 버튼 아래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요소 추가에 클릭. 제공되고 있는 요소가 오버레이, 테두리, 도형, 스티커 이렇게 4개의 큰 틀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오버레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오버레이 쪽에 클릭합니다. 오버레이는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로 요소를 삽입해주는 종류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요소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왕관 표시가 붙어 있는 걸 피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복해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찾으셨다면 클릭. 다양한 빗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요소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요소는 클릭하시면 이미지에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사진에 흡수되는 색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투명도라고 하는 메뉴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추가된 상태에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 투명도의 값을 100에서 작은 숫자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작아질수록 추가되어 있는 농도가 점점 연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다른 요소를 또 한번 찾아서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빗무리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클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추가되어 있는 이 요소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시겠다 그러면 더하기에 해당하는 add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이것으로 변경하겠다 그러시면 글자가 없는 쪽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기존에 들어가 있던 요소가 사라지고 새롭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투명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보시면 보여지는 농도가 약간 더 연하게 합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클릭하는 그 순간 바로 해당하는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어라고 하는 곳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요소의 레이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 또 보여지는 합성의 형태가 또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의 요소가 필요 없다면 아래쪽에 있는 닫기를 클릭해서 요소 추가 창을 닫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